지역의 여동생 이수빈이요? 그냥 밝고 귀여운 동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3번만 만나달라던 그 말이 결국 박성재 인생을 뒤흔들어 버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끝났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부터 성재의 마음이 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눈을 피해도 자꾸 보이고 모른 척해도 자꾸 마음에 남고 결국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던 감정이 폭발해버리죠. 오늘 영상에서는 3번의 약속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조심스러움에서 설렘으로 그리고 설렘에서 진짜 사랑으로 변하는지 20분 동안 완전히 몰입하게 해드릴게요. 그럼 화려한 날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왜요? 오빠는 제가 좋아진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다시 저를 찾는 건데요? 이수빈의 이 한마디에 박성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숨겨온 감정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자꾸만 이수빈 쪽으로 발걸음이 향하고 있었거든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끌림이었고 그 끌림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험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처음 회사 앞에서 마주쳤을 때 박성재는 이수빈을 단순히 지역의 동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늘 밝고 해맑고 약간 철없는 구석도 있어서 대하게 되면 자연스레 편하게 웃게 해주는 스타일. 하지만 이수빈이 오빠, 딱 3번만요. 3번만 만나줘요. 라고 했던 날 박성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번. 너무 적어서 장난 같고 너무 정확해서 농담으로 넘기기도 애매한 숫자. 박성재는 그 말을 당돌함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이상하게 심장이 답답하게 쿵쿵거렸습니다. 내가 왜 반응하는 거지? 수빈이는 그냥 동생 같은 존재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계속 마음속으로 말했지만 설득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흔들림이었습니다. 약속 아닌 약속처럼 박성재는 이수빈을 제품 의견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불렀어요. 이건 진짜 업무라서 부른 거예요. 예, 알아요. 근데 오빠, 말투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이수빈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는데요. 그 밝음 속에 좋아하는 사람 앞에 떨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국수집에서 마주 앉은 둘. 사실 별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시선만 마주쳐도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국수를 먹고 나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박성재는 우산을 이수빈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이수빈은 가볍게 숨을 들이켰어요. 아, 이러면 더 좋아지는데 어떡하지? 박성재는 그 표정을 봤고 이상하게 그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인지 그 이상인지 그때는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다음 만남은 박성재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수빈 씨, 제품 의견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요. 명분은 업무였지만 사실은 이수빈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였습니다. 둘은 미술관에서 패키지 디자인 아이디어를 보며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어느 순간 작품 이야기는 사라지고 이수빈의 취향, 감정, 생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이 그림 좋아해요? 의외네. 왜요? 그냥 수빈 씨는 밝은 쪽만 볼 것 같아서요. 이 말에 이수빈은 살짝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저요, 생각보다 어두운 거 많이 봐요. 근데 밝게 보려고 노력하는 타입이에요. 박성재는 그 순간 앞으로 이수빈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는 이수빈은 일부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전시장을 나오는 순간 신호등 아래에서 잠시 멈췄을 때 서로의 그림자가 겹쳐졌고 그 짧은 순간에도 박성재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3번째 만남은 우연이었어요. 늦은 회식 후 주차장에 내려간 박성재는 어둠 속에서 이수빈이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빈 씨,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음료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오빠 힘들어 보이길래. 평소 같으면 별 의미 없다고 넘길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박성재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구나 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3번째.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성재는 속으로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끝이라고 하니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예요, 수빈 씨?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수빈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오빠는요? 제가 좋아해본 사람 중에 처음으로 말보다 마음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박성재의 마음 깊은 곳을 크게 건드렸습니다.
3번의 만남이 끝나고 이수빈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연락하지 않기, 회사 근처에서 어슬렁거리지 않기, 박성재 SNS 안 보기. 하지만 이런 노력은 전부 실패했죠. 왜냐면 정작 노력해야 할 사람은 이수빈이 아니라 박성재 쪽이었거든요. 박성재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자주 이수빈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 있으면 괜히 말을 걸고 싶고, 식당에서 직원들이 이수빈 이야기를 하면 신경이 괜히 서는 느낌. 그러면서도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수빈이는 지역의 동생이고 나보다 훨씬 어리잖아. 하지만 마음에 명령은 통하지 않았어요. 이수빈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SNS에 짧게 글을 올렸어요. 3번의 약속은 끝났어요. 많이 복잡했지만 좋은 시간이었어요. 겉보기엔 밝았지만 글 끝에 남은 공기행긴 여운이 있었어요. 이 글을 본 박성재는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를 느꼈어요. 그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난 괜찮다고 말해왔는데 막상 그녀가 멀어지니 이상하게 조급해졌습니다. 진짜 끝이라고? 그럼 난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그제야 박성재는 알았습니다. 이수빈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문제였다는 걸요. 몇 날 며칠 고민하던 박성재는 드디어 이수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빈 씨, 우리 한 번만 더 만납시다. 이 메시지를 본 이수빈은 순간 심장이 멈춘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지금이야? 맥락 없이 찾아오는 메시지.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던 순간에 다시 돌아오는 이름. 그게 박성재였어요. 왜요?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이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끝낸 사람은 수빈 씨니까요.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내가 해도 되잖아요. 이 메시지로 둘 사이의 거리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날만큼은 직접 준비했습니다. 수빈 씨, 바다 좋아한다 했죠? 이번엔 제가 계획했어요. 이수빈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동했는지 느껴졌어요. 둘은 바다를 바라보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오빠랑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배를 놓쳐 작은 민박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는데 이수빈은 너무 긴장해서 손을 어디 둘지도 몰랐어요. 오빠, 우리 지금 진짜 시작하는 거 맞아요? 박성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3번 만에 알게 됐어요. 나는 수빈 씨랑 이 거리가 좋아요. 그 말에 이수빈은 눈물이 맺혔어요. 감동과 안도,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오는 느낌. 이날 밤, 둘 사이에는 짧지만 강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직 연인이라고 말할 순 없었지만 누가 봐도 서로를 향하는 감정은 분명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이수빈은 잠들지 못한 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이 메시지를 본 박성재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답을 보냈습니다. 그럼 다음은 내가 더 잘할게요. 이제 3번 약속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늘 흐르던 미묘한 공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심스러워도 이어가고 싶은 관계가 되었고 박성재의 마음에도 더 이상 거리두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박성재는 퇴근 후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수빈 씨, 이제 내가 잡을게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빈 씨, 이번 주 주말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 메시지를 보며 이수빈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저 준비할게요. 둘의 새로운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감정이 찾아올지, 어떤 문제들이 둘을 흔들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